돌아온 심쿵 매니저입니다. 계약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차인데요. 그럼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당연히 양측이 모두 합의된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지요?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양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대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계약서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용이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용어 등 명료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항들을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5가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용어를 규정해둡니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용어나 단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셨을까요? 계약서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용어나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명확한 명시가 분쟁 리스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이나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단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상의 계약을 진행할 때 양측 모두 명쾌하고 만족스러운 계약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항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당사자 간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라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야 서비스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품 혹은 개발 기술이라면 구체적인 사양과 도면이나 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별도의 첨부 문서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추가해 본문에서는 본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첨부일에 기재된 명세서 또는 자료에 따른다 라고 간략히 언급해주면 된답니다. 둘째, 계약금인돈과 관련된 내용은 육하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의 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드러나게 날짜와 방식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서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에서 특히 돈과 관련한 부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와 같이 자세하게 설정합니다. 셋째,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이 계약이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언제까지로 하는지 연, 월, 일로 남겨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것인지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래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아닌 당사자가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거래의 특성이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 연장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책임 부담 제한. 천재지변,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변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데요. 이와 함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하게 될 때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기간 중 내용 증명이 될 수 있는 기록을 모으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록합니다. 계약기간 중 지출 실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될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자료를 잘 정리, 보관해둡니다. 각 당사자가 합의하여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한다고 정해두거나 손해배상 청구 당시까지 지출한 실비용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심쿵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